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를 만드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21일, 우리 부감독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 모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분이 드디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인사 쓰지 말고요. 나 기 죽는다니까. 부감독하고도 노냥 기가 죽었는데. 자, 수줍은 타는 여자, 우리 감독님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우리 그 감독님 이 나무 기억하실까? 기억하죠. 기억해요? 네. 어떤 나무로 소개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이 나무를 바가지 써서 샀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구만요. 나무만 기억해요. 나무만? 네. 그때 이 나무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뭐 가지는 없고, 네. 가지는 거의 없고 그냥 몸뚱이만 있었던 것 같은데. 몸뚱이 가지 짧게 몇 개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 감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왜요? 이 나무는 꼬부리 모과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잘라냈을 때는 몸뚱이밖에 안 남아서잖아. 저렇게 임기응변에도 우리 부감독보다 훨씬 뛰어난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다고. 꼬부리 모과나무였는데 제가 이 과감하게 가지를 다 잘라버렸죠.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무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를 그대로 키울 것이냐? 그대로 키워가면 됩니까? 이제? 이제 잡아야죠, 모양을. 모양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는 것이 이쁘게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분재를 만드는 남자. 그 사람이 잡아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재를 만드는 남자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나가지 마세요, 제발 좀. 보다가 좀 바쁘다고 나가고 못 온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고 그러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또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전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한 2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비법 공개인가요? 비법은 아니에요. 이 분재인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모르는 이제 그런 건데, 이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그 감독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이 나무를 철사를 감아야 될 때가 왔죠. 나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사를 감아야 되는데, 이 철사를 감는 목적은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모양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유지할 때 YUJI 이렇게 쓰죠. 저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저도 배우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 그 수형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철사를 감아야 되는데, 간혹 제가 주로 이렇게 철사를 두드리기만 안 감으려고 그 가지 자르기로 나무를 많이 만드니까 예술에서는 철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런 그 뜬금없는 소문이 나기는 했는데, 사실은 철사 씁니다. 무슨 그런 뜬금없는 소문이 왜 났어요? 아마 철사를 감지 않아도 나무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철사를 가지 자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소문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요 철사를 갖다가 감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까 7월 2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철사를 걸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나무하고 철사하고 약간 떠서 감는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감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나무가 보면은 이 길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부피 성장이다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뭇잎에서 만들어낸 당분을 나무 가지, 이 쉽게 사람으로 말하면은 피하 지방에다가 축적을 해서 이 살이 찌는 시기가 와요. 시간이 돼요. 가을은. 그러니까 이 8월달 지나고 나서 혹서기가 지나고 나면은 나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길이 성장을 안고 부피 성장이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에는 이 나무가 당분을 만드는 족족 새순을 만드는데 쭉쭉 키워 올렸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 여기서 당분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크기를 키우는, 길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깝깝한 양반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니? 가을에는 질소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 아, 나 좀 알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가을에 질소거름을 주는 건 이 질소가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당이 봄에는 길이 성장을 하는 데 쓰이고 가을에는 부피 성장을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소리.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굳이 질소질 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분재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 걸 보면은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둘은 알고 셋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꼭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사람이 마치 10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열심히 또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면은, 참, 세상에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지를 갖다가 지금 사실 보니까 이렇게 속가를 가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지? 원래 아예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원래 잘라낸 이후에 예. 잘라낸 이후에 네. 남아있는 가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빽빽이 좀 놔주지. 자, 요 가지는 우리 부감독님처럼 나무에 대가지고 바짝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 가을에는 감아야 돼요. 왜 그러는 거니? 예? 파고들으니까. 예, 파고드는데 파고드는 이유가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시기보다 훨씬 빨리 파고들어요. 부피 성장을 하니까. 예, 부피 성장을 하니까. 오, 우리 부감독님은 어글장을 넣어가지고 인기를 끄는데 우리 감독님은 역시 다릅니다. 너무 믿지 마요. 예? 너무 믿지 말라. 저도 믿지는 않아요. 그냥 다르다라는 사실만 이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분재를 설명하는 쪽, 여러분들 전화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는 분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준급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철사를 걸으라고 그러면은 안 걸어서 그러지? 못 건다고 겸양 떨지 마시고. 못 걸어요? 네.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서 못 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솔지기보다 훨씬 뛰어나게 걸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죠? 그 말도 다 틀려요. 네? 그 말하고도 달라요. 그 말하고도 다릅니까? 네. 자, 이렇게 철사를 감아가지고 일단은 전부 이렇게 이제 모든 나무는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가지가. 안으로 달라붙으면은 그걸 우리는 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바깥으로 다 뻗어나야 나무들이 이제 햇볕을 받는 면적을 높여가지고, 늘려가지고, 나무가 더 효과적으로 생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갖다가 철사를 감을 때 전부 이렇게 바깥으로 쭉쭉 이렇게 전부
방향을 잡는 거죠. 예, 전문용어로 녹지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녹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죠. 예, 녹지거리는 말 그대로 녹색일 때. 예, 가지가 녹색일 텐데 아직 녹색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아, 끝에는 녹색이네요. 아, 끝에뿐만이 아니고 올해 지금 새로 난 가지들은 아직은 다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녹지거리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갈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나무에 속에 하얀 심이 들어있잖아요. 심이 들어있으면서 나무 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 색깔로 변하면은 그때 이제 가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녹지거리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지거리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약간 늦은 녹지거리. 늦은 녹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다 이렇게 뻗잖아요. 그러면 요것은,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네. 그냥 지가 알아서 누웠거든요. 네. 얘는 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가지요? 요 가지. 그 가지?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야 돼요? 방향을, 좌우 방향을. 아, 방향도 딱 맞아요. 얘는, 맞아요. 예, 얘는 이렇게 걸고 하면은 요것도 방향도 딱 맞거든요. 예.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이거 철사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갈등할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아, 철사를 손에다 들고 있는데? 아, 6을 걸으려고. 아, 그럼 그걸 걸어요. 네? 이미 결정을 했구만. 아니, 6은 걸어야 되는데, 네. 6을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감독이 아니지. 응? 감독은 감독답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해갖고 작전을 지시를 해야 감독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걸 거면서 그래요. 아, 이 철사를 여기 이름을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가지하고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철사 길이를 길게 뺐잖아요. 이게. 아, 그렇구나. 아, 저 예리한 눈에 제가 또 1대1로 졌습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자, 요 가지도, 자, 일단은 이렇게 걸어주는데, 예,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니, 어차피 예술은 짧게 가지를 받으면서 무엇이 어쨌다고 저렇게 길쭉하게 가지를 철사를 걸지? 라고 의문을 품으셨다라고 그러면은 이분은 고수예요. 그리고 요 가지 역시도, 아, 저러려고 했구나 라고 미리 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이 철사를 거는 이유를 아셨다라고 그러면은 상급 고수입니다. 상급 고수 중에서도 네. 상중하가 있어요. 예, 그러죠. 이 상급 고수예요. 이게 전문가들이나 아주 아마추어 상급 고수들, 예, 그 정도가 아마 이 제가 하는 이 짓거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또 그냥 보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아,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네,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그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은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지를 갖다가 지금 일단 철사를 걸었는데, 자, 여기까지 걸면은 이제 대충 방향은 다 맞죠. 근데 요게 조금 더 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좀 더 벌어져야 되겠죠? 네. 얘는, 걔도 그래야죠. 얘도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놨어요? 네, 걸기는 싫지만은 또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한 군데서 두 개로 뻗어서 놨으면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되고. 어디요? 그거. 이거? 네, 한 군데서 놨어요? 아니. 아, 그러면 걸어야 걸어야 돼요? 네. 요거. 몰라요? 걔도 걸어야죠. 자, 그렇게 하니까 혹시 뭔 생각 안 나요? 나요. 나요? 뭔 생각이 나셨는데? 아, 딸내미 생각? 딸내미 생각? 어렸을 때 소파 물어 뜯어가지고, 딸내미 여기 이렇게 물어 뜯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눈에 눈물 그렁그렁 해갖고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또 했죠.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러 마디 했어요. 뭐라- 여기도 안 돼?
또 다른 데 가르치면서 여기도 안 돼? 또 여기도 안 돼? 참. 근데 벌써 다 커가지고 이 영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딸내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딸내미에 대한 그 응원 댓글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안 나타나니까 그러죠. 네? 거의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 예.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감춰진 스태프. 스텝. 자, 이렇게 해서 나무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철사를 갖다가 거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이것도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걸을. 그 수강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된다. 예전 같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얘 솔직히 막 자르기만 했거든요. 그랬죠? 얘 지금 안 잘라요? 그것도 끝까지 봐야 돼. 오늘 그 주제가 아마 끝까지 보라. 끝까지? 네, 끝까지 보라라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뒤에 가지 하나가 또 거슬리는 가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철사를 한 번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듬성듬성 나가지고 잘라낼 가지가 없네요. 네, 이거 일부러 자르는 것도 아닌데 얘가 어디서 배양되고 있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나무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당신이 속아낼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알아서 이 부분은 싹을 내밀지를 않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 조그마한 거 견눈 2개 띄어낸 거 빼놓고는 지금 눈을 속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딱딱 필요한 자리마다 이렇게 가지를 내밀어 주는지 얘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네, 신통방통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꼬부리는 전부 해소된 걸로 보이죠. 네, 다 잘라냈으니까. 그러니까 꼬부리는 이 나무가 과거에 그 꼬부리였구나라는 느낌은 거의 안 들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남았구나. 이게 나무 가지가 기니까 굉장히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좀 적당히 잘라내고 하면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철사가 어떻게 걸리는지 이 화면에 잘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감으면 돼요, 대충. 이건 이 부감독식으로 꼼꼼하게 안 감고 그냥 나무를 그냥 귀가 근질근질하네. 지금 저를 빼놓고 전국 일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귀가 좀 간질간질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은 전부 다 이제 다 정해졌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쪽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요거요? 네. 요거 적당해요, 그냥. 적당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무조건 지금 요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가지를 만들면은 가지를 갖다가 굵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게 더 놓아두면은 가을에 이제 요게 단단하게 부피 성장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피 성장을 하게 되면은 철사를 이것보다 훨씬 굵은 걸로 걸어도 나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지거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금 철사를 걸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그래도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가 문제는 지금 가지를 빨리 굵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걸음을 열심히 주면 될 것 아니냐? 맞아요. 걸음 열심히 주면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니? 자, 이 지금 굉장히 점세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기본 골격은. 네. 대단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갖다가 요 수관부를 보면은 이 굵기하고 여기까지 대충 다 맞아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굵길 필요가, 힘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일단은 잘라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수감부를 만들어 가겠죠, 아수면. 그 수감 어떻게 그 점세성이 예.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파리가 가리고 있어요. 이쪽 네. 좀 더 돌려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는 더 굵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지부터 차근차근 굵혀야 되죠. 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요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요걸 이 뉘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끝을 세웁니다. 위에만. 예,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은 나뭇가지를 잘라내면은 얘들이 일단은 나무 성장이 정지가 되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뭔 일이 일어나느냐, 얘들이 이제 가지가 굵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굵어지는데 이 나뭇가지가 이 옆으로 누운 것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하고는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라낼 건데 잘라내지 않고 요걸 갖다 전부 이렇게 세워줘 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좀 기형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 가지를 그대로 다 쓰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잘라낼 거거든요. 요 부분에서 잘라낼 거예요. 너무 작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를 작게 만들어서 분재를 만드는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모가인데 몸통에서 나는데 좀 굵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 굵어야 되니까 요 짓을 하는 거예요. 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세우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끊어서 냈으니까 성장이 좀 일시적으로 멈추겠죠. 근데 얘들은 지금 전혀 안 손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끊어낼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더 굵어진 다음에 끊어내겠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잘라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뉘은 각도 있잖아요. 이 뉘은 각도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적절한 위치에서 이 나무 가지를 갖다 전부 이렇게 끊지 않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세워줌으로 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니, 요 가지가 빨리 굵어진다라는 거죠. 잘라낸 것보다 훨씬 빨리 굵어져요. 왜냐면 이파리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니까. 이파리도 그대로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가지 끝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잖아요. 위를 향한 것들은 빨리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전부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갖다 짧게 다 잘라가지고, 대단한 나무를 만들었구나, 나무가 진짜 이뻐졌다, 그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를 갖다가 빨리 굵히는 방법, 즉 가지를, 대개 무화나무는 이 밭에서 대개 나무 모양을 만들거든요.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본적인 가지도 이 대부분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와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를 속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꼬부리를 만들어 놨던 나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꼬부리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했던 건데, 그것이 예술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무를 세우는 위치는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먼저 그러면 한대 해갖고 꼽을 쳐가지고 보여주지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무를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지는 철사를 풀 때쯤 되면은 아마 잎이 떨어질 때쯤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예술표 액비를 쓰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파고 들어간다 싶으면은 빨리 풀어줘요. 다시 감더라도. 그리고 자르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완전히 단풍이 될 시기쯤, 그때쯤 잘라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풍이 될 때쯤 되면 이제 너무 많이 굵어지기 전에, 굵어져서 파 들어가기 전에 그러죠. 잘라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갖다가 전부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가지를 굵히는 방법. 공간은 많이 차지하겠네요. 이제 아까 이렇게 옆으로 퍼졌을 때보다는 훨씬 덜 차지하죠. 그거보다는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가지였거든요. 지금 이건 쳐서 안 감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는 이렇게 잘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놔뒀는데, 일단은
나무를 갖다가 지금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나무 방향을 유도를 하고 또 하나는 가지를 굵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사를 감을 때 이런 식으로 감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나무는 성장이 이 가지가 굵어지게 되고 더 빨리 굵어지겠죠. 그렇죠. 수간부를 잘라냈으니까. 네. 수간부도 이제 이쪽 가지 쪽으로 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간부가 우리가 예술에서는 보통 이렇게 3mm 이상이면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아마 한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한 0.8mm, 0.8이 아니라 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8cm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꼭대기다가 침 발라가 반드시 이 침을 발라야 돼요. 이건 물 발라도 돼요. 뭘 또 반드시 침을 발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하나 영상 더 보여줄게요. 이런데 한번 가까이 와서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제가 우리가 자동 관수를 하다 보니까 폐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상처들이 많이 아물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상처 많이 아물었잖아요. 네. 근데 군데군데 보면 뭐가 파먹었죠, 이렇게. 말씀봐요. 이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자, 하게 보여. 나뭇잎을 치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이쪽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디 마치 우리 그 감독님이 이걸 치워야 이게 보이죠. 파먹은 것처럼 카토파스타가 띄엄띄엄 다 벗겨져 있죠. 이게 먼지거리가 누가 그랬느냐? 성이 달씨인 사람이 있어요. 달팽이? 네. 달팽이가 카토파스타도를 파먹었습니다. 파먹어요? 네. 달팽이가? 네. 아니 걔를 왜 파먹어? 모르겠어. 배고픈 거 봐. 맛있는가 봐요. 이파리를 놔두고 왜? 카토파스타를.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파먹는데 예술지기가 침발하니까 그러다가 예술지기 죽으면 어쩔까 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물이 달팽이가 파먹기도 하는데 까짓 거 뭐 사람까지 죽겠어요. 저도 저 그런 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오래 살아야 될 팔자거든요. 우리 감독님 지엄하신 명령이 예술에 있는 이 모든 나무를 팔아먹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마라. 그 명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하면은 독약이나 이게 좀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맞아, 지금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가을에 되면은 붉어지기 때문에 이때 나무가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전인 이때쯤 해가지고 녹지거리를 해서 나무를 만드는데 이렇게 수간처럼 여기처럼 나무 세력이 강한 부분은 잘라서 세력을 정지시키고, 그러면 아마 여기 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겠죠. 여기서 눈에서 눈이 터 나오겠죠. 부정화도 터 나오고. 부정화도 터 나올 겁니다. 그 달려오던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가지들은 자르지 말고 철사를 걸어서 이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 가지가 빨리 굵어지게 된다. 주의사항, 철사가 파고들기 전에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풀어줘야 된다. 다시 감더라도. 비록 다시 감게 되더라도. 자, 오늘은 모처럼 돌아온 우리 감독님하고 여러분한테 이 가을 녹지거리, 가을이 아니죠. 한여름 녹지거리를 하는 방법. 그래서 가지를 굵히는 녹지거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예술 분재원, 분재 만드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